예, 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전 시간에 이어서 그 계지탕 조문 태양병 하지우의 기상충자는 계지탕으로 가여 계지탕이다. 그 글의 연장해서 오늘 또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글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한의학적인 용어는 분명히 아닙니다. 예, 이것은 자연 철학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예. 자, 무기질이 유기성자 천하에 없다. 예, 이것도 여러분 자세하게 그 상한론 기론에서 독보 기론에서 제가 썼습니다. 자, 진료가 없는데 우리가 보통 성질이라는 말 하죠. 성질이라는 말. 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런 거. 옛날 사람 다 파악했던 거예요. 그 바탕 진료가 없는데 그 성질만 있는 경우는 세상에 없다.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죠? 화예요, 화. 화의 진료는 뭐죠? 그런데 화는 어떠한 사물로 인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는, 제가 거기서 썼는데, 기는 수와 화의 어떻게 보면 겸이다. 수화의 어떤 것을 겸하고 있다. 물의 질과 화의 성질을 겸해가지고 있다. 이게 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화라고 하는 것은 진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의 물건, 다 어떤 다른 물체에 의해서 화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화가 겸해져 있는 상태, 그것을 말한다고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진료가 없는데 그 성질만 있는 것은 어떤 경우도 없다. 그러므로 치기자는 기를 우리가 치료한다는 말이 뭐냐? 우리 보통 치기지제, 보기지제 막 쓰지 않습니까? 기를 치료한다는 것은 기에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수에 있는 거다. 이것도 여러분 그 처음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중경소 독법에서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치기자는 기계에 있지 않고 기소에 있다 그랬어요. 기소. 이 소라고 하는 건 원래 어려운 말인데 요 소라고 쓰는 건 어려운 말. 이것도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원래 불교 용어예요. 불교에서 심소 이렇게 말합니다. 심소는 심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기가 작용하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기소는 중경에 따르면 여러분 수도 되고 담도 되고 상황이 담도 되고 열도 되고 또 대변도 됩니다. 대변. 또 혈도 됩니다. 여기에 전부 다 이것도 기병이에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기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담이 형성되면 거담시키는 게 바로 치기지제라는 거예요. 변이 막혀서 대변을 내보내는 거. 그게 바로 치기라는 거예요. 어혈이 생겼다 어혈을 치료하는 게 바로 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후세방에 익숙해진 사람 기를 치료한다 그러면 환기 딱 이러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왕도 보기지제가 되고 치기지제가 되는 거예요. 이 이론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를 제가 쓴 글이지만 여러분, 이것도 어디에도 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용목을 각오하고 전부 다 써놓은 거예요. 치기자는 그 기에 있지 않고 그 수를 치료하는 거다. 왜? 기 없으니까. 이 진료를 치료하지 않고 이 성을 치료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후세 의사들은 움직일 때마다 입만 열면 모든 병은 기에서 치료 시작된다. 이거 가금이 한 말입니다. 가금의 상한 논익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가금뿐만 아니라 금원 시대로 내려가면서 전부 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한의학을 처음에 볼 때 누구든지 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모든 병은 기에서 시작된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을 극복하고 이와 같은 개념으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 데는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함정. 말은 그럴듯해요, 여러분. 이게 기를 치료한다. 그러면 소엽, 진피 대표적인 기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소엽, 진피, 곽향, 황기.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왕도 기제가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하나만 알고 그 둘은 모르는 소리다. 무릇 병증은, 자, 결국은 모든 병증은 뭐뭐와 같다. 기병의 상이 아님이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기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인즉, 사실인즉 수병의 모습이다. 예. 상한론을 읽어보시면 모든 게 다 수병으로 돼 있어요. 거의 수병을 치료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사역탕도 마찬가지예요. 사역탕도. 몸이 냉한 것. 결국은 수독의 변조가 이위에서 소위 말해서 배 중심으로 냉해졌을 때 나타나는 것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그걸 보약이라고 규정 지어도 돼요. 그것을 허증이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 그러나 결국은 수병이에요. 그런 것은. 예. 이 경우에 기를 치료하면은 이 말이 물론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병을 치료하면 반드시 이수작용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치수를 하게 되면은 기는 저절로 조절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치수하지 않고 능히 기를 조절하는 경우는 있지 않게 된다. 예. 이렇게 물론 이건 다 제 관점입니다. 제 관점에서 보면 글이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실타래를 풀고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치기라는 말을, 자, 말은 멋있습니다. 예. 모든 병증은 기에서 시작되어진다. 예. 그런데 기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에서 기가 울결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병증, 외관과 내상에 관계없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은 기가 울결되면은 이것은 울결이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수가 형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수기가 형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수기를 고치는 거지 기우를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후세 사람들이 이른바 치기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것을, 어떠한 물건을 치료한다는가. 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죠? 치기, 보기. 도대체 어떤 것을 보호하고 어떤 것을 치료한다는 거죠? 그것은 아주 단편적인 거죠. 그것을 내욕구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 예. 후세 사람이 말하는 기라고 하는데 빠져버리면은, 예. 그 십전대보탕이 복이지. 그렇게 말하면 한도 끝도 없죠. 예. 우리가 몸을 보호한다는 것도 막연하게 기혈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고방의 관점에 의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재된 병독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보호하는 거예요. 예. 이게 원래 상한론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겁니다. 후세 사람들이 말로 만들어 놔가지고 윤제니, 보기지제니, 보혈지제니, 여러분 그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한약 먹는다 그래서 혈이 보가 됩니까?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혈이 자생하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병증을 치료를 했을 때에 우리 몸이 알아서 자생적으로 혈을 더 만들어내는 거지 약 자체가 혈을 만들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과라는 거예요. 제가 그 사설을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착수처와 효험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효험처. 우리는 공부가 효험처로 돼 있어요. 보혈작용이니 보기작용이니. 예, 기가 보호되고 혈이 보호되는 것은 착수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예, 사물탕이 우리 몸에 혈을 많이 만들어주는 약이 아닙니다. 예,
일부 그런 개연성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사군자탕은 여러분 보혈작용이 없을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전부 다 명분으로 우리가 한의학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한론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버리면 예, 후세방이 좋은 점을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예. 자, 기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기는 하나예요. 비록 하나나 자 수가 어디에 있느냐로 따라서 변한다. 수가 변하는 거예요. 수가 어디에 있느냐로 변한다. 여러분 왜 이것을 따집니까? 수의 소재를 왜 따지죠? 이거 의심을 해야 돼요. 제가 아무런 이유도 썼겠습니까? 수의 소재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을 왜 그랬냐면은 어떠한 약이 이수제라 할지라도 그 약의 그 양력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에는 이 양력이 미치는데 어디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한론이라든가 금계율학에 보면은 뭐 오음이라 그래가지고 현음, 일음, 담음, 뭐 벽음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뉘어요. 왜? 수기의 바로 소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심하유 수기니 유음이니 뭐 이런 식으로 상한론에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을 따지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의 소재에 따라서 기도 변하는 거예요. 기가 하나더라도. 만약에 이게 기만 고치면 모든 병이 다 치료가 된다라는 생각에 빠지면은 그냥 만병통치 보기지제 하나만 만들면 되죠. 근데 그 기가 변한다니까요. 병소에 따라서 기가 변하니까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상한론은 그것을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하기를 수의 소재에 따라서 구분해서 어떻게 구분하느냐. 피하의 성한, 유음, 담음, 현음, 일음, 복음 이렇게 구별을 해놓은 거예요. 물론 이것도 여러분 후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병명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수기의 소재에 따라서. 수기의 소재. 피하의 성안이 되었는데 반하를 쓰지는 않습니다. 마왕이나 계지를 쓰는 거지. 예. 그러나 유음이나 다음음이 있을 때는 백출이나 백복 가지고도 안 될 때는 건강과 예, 반하를 쓰죠. 예. 또 현음이라든가 복음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백복이라든가 복령이라든가 백출이라든가 반하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로 아주 강한 예, 감수, 완화, 예, 대급 이런 약들을 쓰죠. 예, 복음 같은 경우는 그 대표적인 게 부자지죠. 예, 그러니까 어디에 병소가 수기가 어디에 위치에 처해 있는가 따라서 이것을 구분한 이유는 이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약물이 예,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력에 따라서 우리가 발환시키기도 하고 이수시키기도 하고 산음시키기도 하고 예, 축수하기도 하고 거담시키기도 하고 하수한다. 하수가 바로 대표적인 게 감수죠. 거담은 예, 반하고 축수는 부자재고 산음 같은 경우는 예, 생강이라든가 건강 이런 걸 말해요. 이수는 백복령, 택사 또는 계지 예,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환토화법과 화해법의 그 방위는 처방의 의도는 비록 다르지만 그 귀결점은 결국은 족이다. 예. 이것은 효험처죠. 효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몸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환토화법과 화해법이죠. 이게 착수처라는 거예요. 예. 이것을 여러분들이 몇 번 더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이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중용 배울 때 뭐랬죠? 처음에 천명지성이요, 뭐 솔성지위도, 수도지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론적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뭐냐? 조심하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데서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학하고 신문지하고 명변지하고 독행지하고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착수처입니다. 우리가 천명지성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천명지성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논리의 대상일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인이 공부해서 착수하는 게 뭐냐? 예.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그리고 공부를 해가지고 예,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조기는 그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그래서 요건 제가 그 처음에 그 계지탕에서 그 기상충을 통해 가지고서 그 전에 했던 말 가운데 조금 더 보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자, 제가 기릭동동을 젊은 시절에 좋아했던 것은 이 말 한마디입니다. 이 말. 근데 솔직히 해서 그때는 말이 멋있어서 빠져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일독만방. 만병일독, 일독만방. 이거를 이해 못했어요. 만병일독이면 여러분 일독만 제거하면 되죠. 그죠? 모든 병은 일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독 하나만 제거하면 되죠. 그런데 그 일독을 제거하는데 수많은 처방이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참 멋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이 이 얘기예요. 기수일이나 인기소재의 수기소재의 변환한다. 결국은 조혈도 그렇고 대변이 변비가 생기고 설사가 생기고 모든 것 수분의 변조에 의해 가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분 변조를 얼마만큼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고방이 우리한테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기릭동동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분이 얼마나 깊이 공부를 하고 상한론에 그것을 나름대로 통찰력 있게 봤는지 이 말 한마디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병일독설만 얘기하고 일독만방을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일독만방이라는 말이. 중경은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치방으로 툭 쳐서 보기지제, 이수지제 하나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수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치수하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자,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 관점에서 여러분 후세방을 같이 이렇게 나중에 공부를 하고 이렇게 보면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처방이 보이고 그 처방을 자기가 얼마든지 후세방도 고방과 같이 이렇게 영역이 없이 넘나들일 수가 있어요. 고방에 있는 처방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기릭동동도 고집이 세가지고 오로지 고방만 가지고 합방하고 이런 정도만 했어요.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중용의 기준에 봤을 때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해요. 후세방 가운데 좋은 거는 써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고방의 관점. 저는 이것이 그 고방의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법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충일 한다는 것은 반드시 태양병 역치 후에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다. 반드시 나타나기도 하지만 태양병 역치 후에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외감과 내상에 관계없이 조금이라도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면 이런 소리예요. 무효 외감 내상이 일유병증하면 외감이나 내상에 관계없이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면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구분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병소에 그 기가 울결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에 어느 부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부위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울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상한론을 우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피부로부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기가 울결되면 바로 여러분 수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수기가 형성이 되면요 미상불이라는 건 반드시 이런 소리예요. 진동하면서 상충이 발생이 되어진다. 자, 어떻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아냐면은 표병에서부터 이병에 이르기까지 진동의 증상이 아니면 상충의 증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표병에서 알고 보면 이병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진동과 상충의 증상이에요. 상한론 보면은. 여러분, 변비가 생기면 어떻게 생기죠? 엄청나게 면적이 생기고 열이 치받아 오릅니다. 그게 바로 상충이에요, 여러분. 이 말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글 자랑할 이유는 없어요.
예, 제가 어디에도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표병에서도 과감하게 쓴 겁니다, 여러분. 예, 뭐 태양 경락이 어떻고 태양 부비 양명 경병이 뭐 어디, 여러분 그러면 복잡해져요, 여러분. 예,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함축적으로. 표병에서 결국은 이 병이 이르기까지 모든 병증은 알고 보면은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면은 예, 진동하지 않으면 상충이 생겨요. 예. 상충에는 여러분 또 반대 용어도 있습니다. 하박. 예. 아래로 예, 치밀어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예, 그 나중에 위증류 한음에 보면 나옵니다. 예,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예. 자, 요거를 여러분 제가 쓴 글이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갖고 비판해도 좋으니까 조금은 한 번은 이렇게 두 번, 세 번 계속 읽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미한 상태에 아주 정미한 상태의 기병에는 계지탕으로 치료하고, 자, 조탁한 기병, 조탁은 굉장히 거칠은 거예요. 이건 대변을 말하는 겁니다. 대변이 결국은 아주 조탁한 물질의 그거예요. 기도 여러분 물질이죠. 아주 정미한 거예요. 기라고 하는 것은 극도로 정미한 것이 있는 반면 극도로 거칠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돌도 기가 뭉친 거죠. 아주 조탁한 거죠. 자, 이러한 정미한 용어라든가 조탁한 용어는 주자가 쓴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젊었을 때 공부한 건데 너무 좋은 말이 좋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탁한 기병에는 승기탕으로 치료한다. 승기탕 이름이 뭐예요? 대왕탕이 기를 이어받는다 이런 뜻 아니에요. 우리 몸에 있는 가장 더러운 불순물을 배출시켰는데 기를 잇는다. 멋있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 아까 제가 정미지한 것, 수가 정미한 상태로 들어가는 게 기고, 기가 거칠은 상태로 내려 변화하는 것 수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그 병세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몸은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그 흐름을 따라서 보면은 처방의 이름이 저절로 처방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병세에 따라서. 열이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열은 하나예요. 해열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한의학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 인체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마항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표위에 있을 때는. 그러면 발환을 시켜버리면 열이 나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열을 치료하는 건데 땀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거잖아요. 자,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겨서 기가 울체돼가지고 기를 푸는 게 아니라 땀이 형성되어 있을 때 땀을 배출시켜버리면 기가 해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용어를 우리가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 것 중에서 이 말을 한번 이렇게 표병에서 이 병이 일으키기까지 진동의 증상이 아니면 상충의 증상이다. 그러니까 상충하면서 진동하고 진동하면서 상충하죠. 우리 몸은 정상적일 때도 항상 어느 정도 진동을 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건 움직여요. 우리가 가만히 이게 가부좌 들고 가만히 있어도 정신세계라든가 우리 몸에 구성하는 이 물질은 항상 떨림 현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병증이 생겼을 때 이게 더 심해지는 거죠. 제가 막 이거 소설 쓴 게 아니에요. 상한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런 용어가 경락병이다 무슨 경방부병도 훨씬 합리적인 말이 아닐까. 현대 사람도 충분히 이해 가능하고 양방 의사도 이 정도의 갓을 허심탄회하게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는 용어라는 거죠. 자, 요거를 자, 옛날 의사들은 옛날 의사뿐만이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글 쓰는 데 있어서 현상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극증, 심한 증상에서 그 실마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요 조단이라는 말 우리가 배웠죠? 주자주에서도 나왔잖아요. 탁시라는 말도 배웠죠? 항상 똑같은 말이에요. 어떠한 조짐에서 그 시작을 의뢰한다. 극증에서 실마리를 찾지 않고 항상 미미한 조짐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상충은 모든 병증의 시작이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계지탕은 경방의 시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예, 조짐인 거예요. 계지탕이 얼마나 순한 약입니까? 순한 약이죠. 그 가장 순하고 가장 미미한 병증을 기상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조짐에서 탁시했다. 이렇게 저는 뭐 요런 말들 옛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앞으로 경서 가서 서경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주역도 마찬가지. 경서를 공부하는데 항상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탁시에 되어 있다는 거. 소문에서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있다 그랬죠. 음양은 수화의 징조다 그랬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수화자는 거꾸로 했네. 예. 수화자는 음양의 징조다. 이게 참 멋있는 말이죠. 예, 음양의 징조다. 예, 음양의 징조다. 수화자는 음양의 징조다. 예. 모든 말을 수화에서부터 시작돼요. 모든 병증은. 예, 이게 조짐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수와 화의 진퇴 여부에 따라서 열이 발생되고 물이 침체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게 뭐냐? 우리 한의학이 정말 좋은 점이 뭐냐? 결국은 수, 화, 결국은 기라는 거예요. 예, 수, 화, 기. 이 어떠한 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가지고서 모든 병증이 초래되어진다. 이거를 기릭남에는 기혈수론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원래는 수화기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겨나지는 병독이 대변이라든가 혈독도 들어가죠. 뭐 여러분들 이거 뭐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거를 제가 뭐 조금 자꾸만 거듭 얘기해서 뭐 조금 특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요 말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옛날 의사들뿐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들은 항상 급증해서 실마리를 말하지 않아요. 항상 그 처음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짐의 증상을 놓쳤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 급증으로 넘어가요. 계지탕이 요것도 재밌는 거예요. 자, 기상충을 치료하는 그 이유는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죠. 이것도 왜 계지탕이 기상충을 치료하는 주치증이냐? 기상충을 어떻게 치료하길래 주치증이라 하느냐? 이거 생각을 해야죠. 이것은 억제 둔자, 상충하는 기를 잡아 누르는 게 아니에요. 잡아 누르는 거, 억제하고 이렇게 꺾어버리는 거, 둔자라고 하는 거, 좌절시켜버리는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차라리 해기산음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계지탕은 본이 해기지제라 그랬잖아요. 계지는 해기작용, 해기에 있는 사기를 구축하는 거, 산음, 위에 있는 음을 흩어뜨리게 하는 약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해기산음이 바로 기상충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기산음 밖에 기상충을 치료하는 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기산음하게 되면 조기를 바라지 아니해도 기상충은 저절로 조절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지가 상충을 억제하고 눌러놓는 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가벼운 발산작용과 위내의 정수증을 풀어주는 것이 기상충을 치료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것이 이른바 중경의 치법이다. 이것도 여러분 거의 제가 오랫동안 오랫동안도 아니죠. 그래도 20년 동안 상한론 글 쓰려고 계속해서 손에서 놓지 않고 보고 생각한 그 결과물입니다. 얼마든지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이것을 통해 가지고 비판하게 되면 또 새로운 여러분들이 각자의 의견을 책으로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 한의학이 발전한다고 봅니다. 조금 제가 이 글을 썼을 때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을 정말 많이 한 이 내용이에요.
그러나 바꿀 생각은 전혀 없어요. 바꿀 생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저는 이 상한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 여기에 뭐 제가 양방 지식이 필요합니까? 한의학적인 새로운 용어가 필요합니까? 몇 개의 단어만 가지고서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무슨 새로운 용어 이런 거 만들어낼 자신이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